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지지 상승 지지, 진짜 정확하게 보면 21선은 N자형 상승하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36,500원이 분기점이 되겠네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월 6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최근에 하락세가 좀 커지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월달까지는 뭐 46만 5천원, 뭐 50만원 뚫을 것처럼 이렇게 강에 갔었다가 본격적으로 추세는 9월달부터 좀 꺾였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후부터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그리고 뭐 최근에 와서는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이전에 이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원초적인 이유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가 물론 2020년 뭐 이전부터 2019년부터 상승이 좀 나왔었지만 지금 상승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자, 잘 보세요. 요런 기울기였다가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그동안 상승 추세는 있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일단 상승 기울기가 상당히 좀 가팔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수혜주, 온라인 플랫폼, 전기차, 그죠? 2020년도부터 보게 되면은 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수익 났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였고, 현대차는 애플카 이슈 때문에 상승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이제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은, 자,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게 되면서 어쨌든 온라인 하고 모바일 쪽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간단한 논리로 비대면에 있던 수혜주를 계속 보는 게 맞을까요? 대면으로 가게 되면서 새로운 수혜주를 보는 게 맞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본인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참고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조선일보 기사인데 지금 12월 9일날 기사를 보게 되면 JP모건 코로나 대유행 내년 종식, 내년이 올해죠? 2022년. 자, 여기 보시면은 꼬박 2년 동안 유발했던 대혼란이 끝나면 내년 일상으로 회복하고 보건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선진국에서 가계 순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초과 저축액도 늘어나고 있고, 면역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공급망 문제도 회복이 되고 소비가 늘고 공급도 충족돼 강력한 경제 회복을 촉발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2022년대는 신흥시장 주가가 18% 급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요 중앙은행들이 완화 정책을 걷어들이는 등 장애물도 남아있다. 완화 정책 회수되면서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투입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처럼 밸류가 높은 시장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자, 완화 정책 회수는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연준의 금리 얘기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투입되고, 변동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시장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거기고 밸류가 높은 시장, 밸류가 높은 종목들 뭡니까? 요겁니다. 요거 네이버 같은 종목들, 카카오 같은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1차적인 원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제가 봤을 땐 그냥 핑계예요. 그냥 눈에 얘기하기 정말 좋은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DB, 어제 NH에서 DB도 좀 실적을 안 좋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도 보면 컨센서스 하회할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은, 자, 잘 보세요. 인센티브 반영에 따른 인건비 확대 및 콘텐츠 마케팅비 증가세. 그러니까 4분기에 일시적으로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1분기에 가서는, 올해 1분기 와서는 별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예상치를 하회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동안 실적은 계속 성장해 왔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네이버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7월달 이후부터, 그리고 늦게는 9월달부터 봐야 되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은 7월달, 9월달을 보게 되면은 3분기 실적을 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2분기 빠르면 2분기부터 봐야 돼요. 왜? 7월달부터 정체가 나왔잖아요. 그럼 2분기 실적이 언제 발표됩니까? 7월에서 9월 사이 발표가 되죠. 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3,300억, 3,400억, 3,800억, 3,600억
이게 뭡니까?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3천억대에서 이미 2분기 때 작년 2분기 때 정치권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상승은 제한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수급까지 꼬여버리죠. 작년 늦어져도 9월달부터 보게 되면 자 기관 외국인 자 둘 다 어쨌든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 빨간색이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하향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죠. 자 초록색이 기관 수급이거든요. 아래쪽으로 방향 틀고 있죠. 이미 9월달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됐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 누가 채웁니까? 개인들 열심히 사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 히든종목 말씀드릴 때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 저항 21선 저항으로 추세가 기술적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커지죠. 그러면서 반등 나올 겁니다. 반등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21선 저항을 맞고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여기서 과매도라고 얘기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나리오를 하나 낙폭과대로 인한 어쨌든 실적이 3천억 정도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3천억대 유지가 되게 되면서 실적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해서 30만원 이상에선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하단 박스권. 그리고 두 번째는 HMM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 이 두 가지의 무게중심을 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실적이 받쳐주게 되면서 하락이 진정세를 보일 것이다. 그게 최근에 효성 TN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성 TNC. 실적 잘 나오고 있거든요. TNC.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안 좋은 시나리오는 자 시젠 보세요. 거의 상승 출발선까지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서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흐름. 그래서 효성화학이라든지 HMM의 같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진짜 재수가 없으면 두 번째 시나리오. 이 시젠처럼 상승 출발선까지 내려갈 가능성. 여기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을 보게 되면 7월달, 9월달 상승 나왔었다가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그러면은 9월달부터 보는 게 맞겠네요. 데드크로스 났죠. 그러면서 쭉 하락을 하다가 21선 회복을 시킵니다. 이건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거래량 없이 회복을 시켰어요. 상승, 그리고 21선 지지, 상승, 21선 지지, 상승, 지지, 상승, 지지. 진짜 정확하게 보면 21선 N자 상승하는 종목이에요. 21선을 지지 라인으로 N자 상승. 그리고 최근에 와서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빵! 그러면서 21선에서 5일선으로 추세선이 바뀌려고 하는 종목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대량 매수 거래가 붙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시장이 낙폭 많이 줄이고 있죠. 그 영향이 나오다 보니까 하락 출발은 좋지가 않았지만은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가 2.2% 지금 2.3%이기 때문에 시가 대비 4.5%가량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어쨌든 상승으로 관련 힘이 강하기 때문에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BOE 진둥팡이죠. 중국의 진둥팡 BOE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호재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쪽으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뭘 납품하느냐? FMM. 자, 그러면 일단 3만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3만원에서 36,000원 정도 싣고 가는 종목을 목표가 잡는다는 건 참. 그래서 억지로 한번 이 박스권 가격을 좀 맞춰보게 되면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25,500원에서 28,500원. 그러면은 여기서 8,000원 더 하게 되면 36,500원. 자, 그러면 36,500원이 분기점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어쨌든 상승이 또 나온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차 분기점이 36,500원이기 때문에 36,500원 돌파가 되게 되면은 신고가 패턴으로 계속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